다음은 수준 확인 심사 보고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결과 보고서에 해당되는데 그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스마트 공장 심사 보고서를 특히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신 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좀 오류가 발생해서 힘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 수준 확인 정의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기초 수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까 예사님도 설명드린 것 같이 1회 방문을 할 수가 있는 1회만 방문이 가능한데 중간 1 수준 이상에 대했을 때는 2회 방문까지 가능한 거라서 저희들 그 컨설팅 비용이 100만 원으로 변하게 되다 보니까 어, 그 보고서를 가능한 한 중간 1 이상을 하고 쓰는 분들이 있으신데 문제는 그거로 인해 갖고 심의 과정에서 그 근거 자료라든지 내용을 보고 평가를 했더니 이게 중간 1이 아니고 기초라고 판정이 내리게 되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어, 보고서 제출한 자료에서 그 기초라든지 아니면 레벨 1이라고 쓴 것을 이건 레벨 2하고 올려주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다 보면 이렇게 깎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중간 일로 나는 했는데 그것을 기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레벨 뭐 3라고 했던 게 레벨 2로 내려오다든지 레벨 2로 했던 게 레벨 1로 내려오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서 잘못하면 아까 3회 반려에 해당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가능한 한 2분에서 좀 심도 있게 좀 엄하게 평가를 해서 수준을 갖다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뭐 중간 1이면 레벨 3, 뭐 중간 2면 레벨 4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글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결정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마트와 수진 정의표,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된 것 같이 ICT 미적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수기로 양식지에 기입하는 수준이 된다면 반드시 ICT 미적용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기로 엑셀이나 워드,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 및 정보 시스템, ERP나 MSD 수기로 입력하는 수준, 그 정도가 된다면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설비나 계측기, 센서, 바코드 등이 PLC를 통해서 실시간 현장 정보가 ERP나 MS 등 이런 시스템에 실시간 모니터링 될 때, 자동으로 모니터링 될 때 우리가 중간 일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수기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는 수준인데도 중간 일로 해가지고 낭패를 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이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이 수준으로 들어오면 이 실시간 모니터링에다가 분석과 또 AI에 대한 분석 또 제어까지 가능한 이 수준이 됐을 때 중간 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도화 부분은 잘 없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고도화 일부분은 최적 공장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공장이 무인 공장으로 운영되는데 트러블이 발생할 시에는 관리자가 해결을 하게 되면 고도화 1 정도 해당되고요. 트러블까지 스스로 AI 스스로 해결한다면 이거는 완벽한 고도화 수준에서 고도화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수준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 등등 해서 봤을 때 정의한 건데요. 어떻게 체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제 스스로 검토하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기준을 한다면 스마트폰 수준 확인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한 거냐면 우리가 PPT 자료 양식에 보면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 있죠. 이 자료와 그 다음에 어,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정의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제로는 ICT 미적용 정도 부분, 레벨 1은 기초, 레벨 2는 중간 1, 보면 생산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할 때가 앞에 보면은 중간 1 수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들이 있는데요. 이 점수들과 연관된 것들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잘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총 1000점에 해당되는데 각각 잔표를 보면 추진 전략의 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이 100점입니다. 근데 프로세스 두 번째 페이지는 보시면 볼까요? 뒤에 보면 이게 한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한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배정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정 점수가 얘는 100점인데 프로세스는 380점이에요. 거의 3.8배, 거의 4배 정도 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제품 개발했다면 이 항목의 제품 개발 절차, 설계 및 제품 설계 및 검정, 공정 설계 및 검정, 제품 정보 관리, 기술 정보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언급해주지 않으면 이 점수가 0점 처리돼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여기 엑셀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게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점수가 하향 조정될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 반드시 여기 항목에 적힌 요 내용들을 반드시 여기 제품 개발할 때 에이즈 그 다음에 생산 계획 각각의 항목들일 때 이 앞부분 그 항목할 때 이 항목에 대한 내용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만이 거기에 맞는 기초, 중간일, 뭐 아니면 아까 레벨 1, 레벨 2 이런 각각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합시 이 제품 개발에 대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런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간단하게 뭐 마음대로 쓰는 경우인데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준화인 심사 보고서 작성법입니다. 이것도 뭐 책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양식을 보고 쭉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일 나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양식을 보고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순서가 한번 볼까요? 수정인 심사 보고서가 있는데 어, 제출문이 있고요. 요번에 그 배포한 자료 보면 이 페이지에 여기 그 스마트 저널 협회 여기 도장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고 그냥 배포했거든요. 혹시 제주역 신협회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수정해서 요 양식도 다시 한번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 1, 2, 3, 4, 5가 있어요. 기업 개요, 정직자료, 심사 기준 이렇게 됐는데 기업 개요나 정직자료 사진들을 쫙 붙이고 그 다음 심사 기준 따라서 진단 결과 종합 쓰고 뭐 영역별 세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각 영역의 정적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 내용을 쓰려 그러면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 내용, 그 다음에 한글 파일,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내용들이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순서로 되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기업 계획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에 그 요약본을 말로 쓰는 부분을 먼저 작성한 후에 그 말로 쓴 부분을 가지고 정직 자료를 찾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말로 쓴 것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빠진 게 있고 아니면 내용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직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그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순서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를 보면 이거는 뭐 어느 분이나 다 잘 작성하시더라고요. 그 기업 개요를 작성하는데 여기는 없지만 제가 추가로 팁을 드린다면 각 기업 같은 그 업종이라도 또 업종별로 이 공정 프로세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의 할 때 표준화표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한다는 경우에 이 업체가 평가했을 때 이 업체가 생산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쪽인지를 좀 알면은 뒷부분에서 그런 각각 자료에 대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텐데 이 보고서 양식에는 이
생산 공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 개요 그 다음 페이지에 생산 공정을 뭐 하나 넣어준다면 훨씬 더 보고서가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1번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1번은 기업 개요니까요. 간단하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 심사평가 요약, 스마트 홈용 추진 전략부터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성과에 대해서 각각 심의평가 요약이라는 그 부분부터 먼저 작성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성할 때 에즈이즈는 최근 2년 이내, 만약에 뭐 6개월 아니면 6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쓸 게 많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써주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 실적이 부족할 경우는 뒤로 한 2년 정도까지, 예를 들면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러면 에즈이즈는 2023년도, 2022년도 내용을 적어주시고 가능한 한 2023년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량 수준 확인에 그 점수를 부여한 거는 이 에디지를 가지고 부여하는 거예요. 투비를 갖고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디지를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에 이렇게 말을 쓰는데 내용 중심을 작성한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업무 활동에 그 회사에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업무 간의 자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적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사원들한테 그 심의위원들한테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회사에 일어나는 내용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종합의견, 하부의 종합의견은 투비 중심으로 작성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란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러면 데이터 관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서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공유하는지. 지금 스마트 공장에서 핵심 키워드는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 생산할 때 생기는 각각의 자재입구부터 생산, 검사, 또 재고 관리, 출하 이 과정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공유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이 수작으로 데이터를 양식지에 기록하는지 아니면 수기로 전산에다 등록하는지 아니면 설비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 미적용 기초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른 측면은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동력 추진전략 작성 방향 예시인데 리더십 같은 경우에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써달라고 돼 있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설비, 시설 그리고 전략과 추진 계획은 그 회사의 비전이라는 중장기 전략, 스마트 동력 추진 전략, 스마트 동력 구축 추진을 위한 조직도 뭐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의 역량 관리 같은 인사고과 관리라든지 복지 정책 등등 조직에 대한 이거는 어, 경영자의 리더십 부는 경영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성과 관리 지표 같은 경우는 KPI 관련해서 우리가 PQCD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경영자의 손익이라든지 매출 또 어느 회사 같은 게 보니까 각각 조직원의 그 MBT인가요? 그 선거 관리, 각 부서별로 개인별 목표 관리 같은, MBO 관리, MBO 관리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선거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KPI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의 제일 끝 부분에 이 성과, 4번의 성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손익 관리나 이런 부분은 뭐 생략해도 그렇게 관계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양식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스마트 통장 추진 전략의 리더십, 전략과 추진 계획, 조직 및 영향, 성과 지표 관리 이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부서별 KPI 세분화 및 전자적 표준화가 필요함 이렇게 있는데 각각 부서별로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분을 내용을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하부에 이 종합 부분은 투비 위주로 압축해서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제품 개발부터 부분, 각각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엑셀 시트 있죠. 그 시트에 나는 항목별로 내용들을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없을 경우는 생략해도 관계 없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점수를 주게 되면
만약에 1점이라도 점수를 이상 올라간다면 당연히 여기에 에지지 부분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점수가 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내용이 없다. 아니면 ICT 미적용이다. 근데 여기는 1점에 2점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생산 설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성과 관리, 우리가 성과의 PQCD, SE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요자표가 제일 먼저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확정은 아닙니다. 왜? 정책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여기 내용과 안 맞을 수가 있으면 다시 이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정책 자료 부분, 요 다음에 하는 것이 이 영역별 세부 심사평가 요약 말로 쓰는 부분이 됐으면 그 말에 따른 말로 쓴 것에 대한 각각 항목에 대한 정책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기업 제조 혁신 인형 수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제가 보니까 표준협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어, 한 기업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사원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피드백 온 자료를 보면은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적은 내용이 있고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에 대해서 내용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심사원이 두 개를 별도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 그 확실한 건 아니고 제 의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사 평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정책 자료를 첨부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미지 사진을 넣는 거. 우리가 아까 추진 전략, 중장기 전략이든 비전이나 이런 경우는 도식화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절대로 이미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실제로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양식지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시스템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캐치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절대적으로 이미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미지는 그 회사의 정책 자료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진을 변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진 변형이 뭐냐면 사진을 세로로 찍어갖고 가로로 쭉쭉 늘린다든지 그 양식에 맞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진의 목적은 직독성이라 그러죠. 바로 보고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진을 갖다가 가로 세로로 늘리면 안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진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봤을 때 글자들이 보여야 돼요. 했는데 뿌옇게 되고 무슨 글자인지 안 보인다. 그러면 또 반려사항이 되니까 우리가 자료들을 갖다가 캐치해서 보낼 때는 반드시 글자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보안 관련된 자료는 이렇게 쉐이드를 찬다든지 희미하게 한다든지 해서 어, 이렇게 막아서 줘도 관계는 없지만 나머지 일반 사항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목차를 갖다가 임의로 막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차 같은 경우도 양식지는 목차 같은 건 절대로 생략하고 삭제한다든지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건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아는 내용들 항목들이 예시를 적어놨는데 그 내용은 이 회사에서 아까 윗부분에 심사평가 요약을 하면서 작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항목들로 이름들을 바꿔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은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사설 관리, 영역에 대한 정책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뒷부분에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의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의 심사평가 요약의 상세 정책 자료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제조 혁신 운영 수준은 추진 전략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그다음에 성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일부 중첩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종합적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는 좀 더 심화돼서 쓰는다고 정직자를 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의 심사평가 요약 정직자료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겹치는데도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과 기업 제조 혁신 영역 수준을 심사원이 달리 심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 자료를 보고 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